이번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김건희 씨의 뻔뻔한 행보입니다. 검찰에 맹탕 진술서를 내놓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뻔뻔하게 얼굴 철판 깔고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죠. 쉽게 말해 대선이 한창이던 시기에 일방적인 해명을 담은 세 쪽 안팎의 진술서를 검찰에 냈단 거고요.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1차 작전 시기 내용이 대부분이라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2차 작전 시기, 이때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단 거죠. 답변 내용도 그냥 두루뭉술했단 얘기고요. 개괄적이고 일방적인 주장만 담은 소명자료 수준이라 수사팀에서도 이건 소환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하죠. 당시 이런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서면 답변이 굉장히 부실했다, 그래서 수사 결론을 내놓기 쉽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했고요. 한동훈 씨가 예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게 구멍이 숭숭 나 있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난 거고요. 도이치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인물들이 전부 다 책임을 지고 있는데 어떻게 김건희 씨만 빼놓고 이걸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꼼수를 부린다고 하더라도 절대 못 빠져나가는 거고요. 더 많은 시민들의 분노만 키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게다가 지금 최재형 목사의 메모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씨가 금융위원 임명 관련 통화를 했다, 6쪽 분량의 메모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모습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잠입 취재, 언더커버를 통해서 김건희 씨의 부정부패가 폭로된 거다, 이게 핵심인데, 김건희 씨를 쉴드치고 성역화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최재형 목사에 대한 공격만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최재형 목사에 대한 비판 필요하죠.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영부인이라는 인간이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과 한마디도 제대로 안 하고 심지어 책임도 안 지고 오히려 스토킹 타령으로 넘어가려 하냐? 이게 제정신이냐? 이게 제일 문제의 본질이란 겁니다. 샤넬 화장품을 들고 김건희 씨를 만났을 때 당시 상황을 6쪽에 걸쳐서 메모를 적어놨던 거고요. 그분을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 알았어, 잠시만, 이런 대화를 했다 하고요. 비서 책상으로 이동해서 전화를 메모하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청탁 이후에 대통령실 직원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서초동을 언급하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고요. 여기서 서초동이 의미하는 건 바로 김건희 씨 측 아니겠냐? 이게 최재형 목사와 서울의 소리의 주장입니다.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천박하다, 당선인 신분으로 매간매석을 시작했으니 지금은 어떠겠냐? 이건 서초동과 대통령실이 한몸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외로도 돌파구로 천공이 산유국 됐다고 말하라고 하더냐? 아무것도 안 받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결국 이게 비선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현석 검찰총장의 주장처럼 김건희 씨는 반드시 소환조사를 이어져야 되는 거고요. 디올백,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김건희 씨를 어떻게 여태까지 그냥 냅둘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현석 총장이 법 절차상 김건희 씨를 소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했다고 하는데, 몇 달 전에도 이런 얘기가 퍼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갑자기 만들고 아예 검찰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앙지검장도 자기 사람 꼽고 공수처장도 자기 사람 꼽고 어떻게든 철통 방어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다고 이게 막아지겠습니까?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검찰총장이 얘기했는데,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공정 타령하던 그 사람 어디 갔냐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과연 이러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물론 팔다리가 다 잘렸다곤 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김건희 씨 성역화를 부셔주길 바랍니다. 도저히 벌어져선 안 될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명품백 수수 장면을 지켜본 대통령실의 목격자들도 당연히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검찰의 칼끝이 대통령실의 목격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코바나 콘텐츠 출신 대통령실 직원 2명이 당시에 동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2명이 봉하마을까지 가서 이때도 공사 구분 못하고 문제 일으킨다, 채용의 근거를 밝혀라, 이런 얘기가 진작부터 나온 바 있었습니다. 끝까지 파헤쳐야 되는 문제고요.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의 대응이 지금 나온 상황이죠. 윤상현 의원이 아예 김정숙 여사를 계속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특검법까지 발의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작 돌아온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건 당 차원의 대응거리도 못 된다, 애초에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 무슨 소리를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당이 대응할 필요도 없고 그럴 사안도 아니다, 국민적 권력형 비리도 아닌데 무슨 저런 말장난을 하고 있냐 이거고요. 지금 국힘은 김건희 씨 특검이라든지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는 게 더 민심에 부합하는 거란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기내식과 재벌 술자리 비용도 한번 공개해봐라, 이런 비판까지 이어졌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김건희 씨의 인도 방문 기내식비의 상세한 산출 내역을 공개하고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비용 한번 구체적으로 공개해봐라, 이렇게 맞불을 놓은 겁니다. 애초에 산출 근거도 불분명한 인도 순방 기내식 비용 가지고 얼마나 난리치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거지로 김정숙 특검이란 이름을 갖다 붙이면 이게 실제로 김건희 특검하고 동일시가 되냐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슨 주가 조작을 했습니까? 명품백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땅을 갑자기 꺾었습니까? 아주 별의별 방법으로 실드를 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기내식 비용은 얼마였고 밤마다 재벌 회장들과 가진 술자리 비용이 얼마였는지 이거나 어디 한번 공개해봐라, 이렇게 폭탄을 떠하는 거고요. 이걸 제대로 공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엔 윤상현 의원이 저러는 것도 다 전당대회를 노리고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대표 출마용 특검법이란 얘기까지 나왔고요. 앞선 비판처럼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거 반대나 하지 마라, 이거부터 찬성하고 얘기해라, 이런 압도적인 비판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건희 씨 본인은 뭐하고 있나 보니까 이야 역시 또 등장하는데요. 영부인 외교, 이게 또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아프리카 16개국의 정상 배우자들을 만나서 오찬을 주재했다는 건데요. 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각국 정상 배우자들한테 선보이기 위해서 무려 수개월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작은 백자와 한국, 아프리카산 꽃으로 장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조화와 화합을 상징한다고 하죠. 한국과 아프리카 대륙의 조화와 화합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아프리카 하면 당장 이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했던 막말, 이딴 헛소리나 좀 하지 말라고 전해주십시오. 김건희 씨는 저런 식으로 껍데기 채우기, 겉모습 꾸미기 이런 거에만 집중하는 것 같은데 당장 옆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챙기라니까요. 대통령 한다는 인간이 저런 망언을 했었으니 이걸 아프리카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대통령실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수개월 동안 세심히 챙겼단 얘기를 합니까? 지난 수개월 동안 결국 언론 눈치 보고 국민 눈치 보면서 잠수 탔던 거, 그동안 이걸 준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야, 어쩜 저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다 있습니까? 그리고 외신에도 저렇게 박제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김건희 씨를 만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 개인의 문제고 개인이 쪽팔리고 끝날 문제면 이렇게 비판도 안 합니다. 결국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격이랑 연결이 된 문제고 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런 거 어떻게 수습하겠냐고요. 지금 저런 식으로 쇼나 하고 다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로 보겠습니까? 왜 우리가 부끄러워야 되는 거죠? 이런 이에 대해서도 좀 저런 말 좀 하지 말아라, 아내 역할만 한다더니 조용한 내조는 어디 갔냐, 또 쇼였냐, 이런 비판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최혜병 관련한 사건도 계속된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다는 건데요. 신원식 장관과 이종섭 전 장관이 전화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사건 이첩 전후로 무려 13차례나 통화했다는 게 드러나기도 했죠. 도대체 어쩜 저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 됩니까? 국회에 나와서 서로 전화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국회를 어떻게 알면 아주 저런 식으로 거짓말을 뻔뻔하게 할까요? 그리고 이종섭 측에서는 아예 대놓고 VIP 경로 없었다, 그리고 목소리 크게 하면 범죄냐, 이런 식으로 또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요. 경로를 통해서 압박을 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게 문제의 본질이란 겁니다.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들을 떠들어대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조선일보에서도 엄중한 위기식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하고, 중앙일보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산이 비상이라고 비판하고, 동아일보에서는 마찬가지로 역대 최악의 참패를 겪고도 정신 못 차렸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까? 이제는 조중동도 하도 때리니까 조중동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것마저도 너무 익숙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신 못 차린 국힘 의원들은 계속된 합의 타령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맡으면 국힘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 정신을 못 차려도 한참 못 차렸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그놈의 입법 독주견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법사위나 국회의장을 장악하고 어떤 짓을 벌릴지 뻔히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바보를 알아도 정도껏 알아야죠. 이런 이에 대해서도 엄청난 역풍이 불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계속 저딴 식으로 시간 끌면 법대로 원구성하겠다,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했고요. 한마디로 지금 저들의 시간 끌기 너무나 노골적이기에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생각 없다, 21대 국회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당했는데 22대 국회에서는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 속도전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것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포인트라고 봅니다. 결국 국힘의 시간 끌기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특히 무엇보다 법사위, 운영위, 과기방통위
이게 매우 중요하기에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계속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내용도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 일단 김건희 씨의 뻔뻔한 태도, 황당한 언플,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다수 국민들의 분노는 계속해서 커져가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말장난을 하면서 최혜병 특검을 어떻게든 넘어가려 하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절대 그냥 못 넘어가는 문제죠.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